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2주간 우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에 대한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며 가족으로 지내는 반려동물. 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현미쌤도 반려 거북이를 키우신다고. 네, 2마리나 키웁니다. 네, 이렇게 뭐 사랑받으면서 자라나고 있는 반려동물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무려 작년 기준으로 약 11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 중엔 보호소에서 새 가족을 기다리는 반려동물은 약 2만 마리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2만 마리는 모두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중 아주 적은 수만이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고 합니다. 나머지 동물은 법으로 정해놓은 보호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당하거나 보호소에서 사람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들의 한번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슬플 것 같고 또 외로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가족에게 버려진다면 얼마나. 네. 그렇다면 왜 버려지는 동물이 이토록 많고 또 새 가족을 만나는 동물은 그 중에서 좀 왜 적은 걸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좀 공장에서 만든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부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반려동물을 이 장난감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 새 장난감을 또 사듯이 또 쉽게 사고 또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키우던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말썽을 피우고 이 사람 입장에서 좀 속을 썩인다라고 생각될 때 뭐 이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고장난 장난감을 그렇게 버리듯이 쉽게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손쉽게 구매한 뒤 또 쉽게 하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유기동물 주인들이 자신은 쉬운 마음으로 입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자신이 예를 들면 강아지를 키울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 뒤 데려왔지만 결국 강아지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소통이 되지 않는 동물을 키우는 건 정말 큰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네, 사실 저는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뭐 방송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그냥 그런 데서 비춰지는 모습으로 보면은. 그렇죠. 애교도 많고 작고 귀엽고 예쁘고 이런 모습을 네. 보면.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만 이제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르게 되면 좀 감당을 못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또 버려지는 동물들도 있을 테고 또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또 유기동물의 문제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 유기견의 경우는 근데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처음 만났던 자기 주인을 그리워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말할 수 없다 뿐이지
이 반려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건데 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뉴스나 이런 게 보면 자주 나오죠. 오늘 저희는 이제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63일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림 고정순, 글 허정윤. 반달에서 출판한 63일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아지 공장이라고.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들에 관한 그림책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뻐하는 나의 가족, 반려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출생의 비밀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이 허정윤 작가는 반려견인 루루와 함께 살면서 좀 더 깊숙이 그들의 태어남과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펫샵에서 집으로 온 루루를 통해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지는 이 강아지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될수록 또 미안해지고 또 알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63일 그림책은 마치 왕구 공장에서 강아지 인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인간의 손에서 태어나는 강아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장은 바쁘다. 하루에도 수천 개를 팔고 싶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드디어 편리한 방법을 찾았다.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찍어내듯 만들 수 있다. 완성되는 시간은 63일. 기뻐할 누군가를 위해 오늘도 공장은 바쁘다. 네, 그림책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같이 보낸 시간과 그 시간들이 쌓인 추억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 속에서 반려의 기쁨을 누리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되죠. 언제나 그렇듯 애정을 바탕으로 다져진 관계 속에서 서로 보듬고 안아주며 서로의 행복을 묻고 영원한 시간을 속삭입니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라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의 출생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또 알지 못하는 거죠. 이 만날 때도 이미 태어난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펫샵의 진열장 안에서 나를 빤히 보던 아이의 눈이 잊히지 않아 함께 살기도 하고 유기된 아이의 주인을 찾다가 또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살겠노라 맹세하고요. 어찌되었든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면서요. 곁에 있는 이 아이는 그럼 행복할까? 살며시 물어봅니다. 너는 행복하니? 행복할까요? 63일은 파나의 기법 중 하나인 애칭으로 그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인간의 태도를 차가운 금속성 위에 새겨놓고자 한 고정순 작가의 의도로 엿보입니다. 실제 고정순 작가는 작업을 하며 그런 마음이 들어 괴로운 시간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러 장을 찍어내는 판화처럼 인간의 손에 의해서 찍어내듯 만들어지는 강아지, 날카롭고 차가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태어남을 표현한 이 작업은 그렇게 서로 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물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생명과 함께 살고 있나요? 음악 듣고 와서 유기동물에 대한 그림책 소개해드리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루시와 이수연의 Love Me, Love You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전한 그댈 깨우겠어요. 시간이 모자라니 빨리 일어나봐요. 우선 맛있는 아침을 먹고 시작. 나도 그대가 너무 좋아요. 그대라 다행이에요. 그대가 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가끔 그대 슬퍼 보일 때 내가 뭘 할 수 없는 게 슬퍼. 내 이름을 그대가 불러줄 때 비로소 내게 세상이란 울타리가 생겨. 나 언젠가 자꾸 귀엽지 않은 날이 와도 그대를 지켜줄게. 슬프고 힘든 일 나도 많긴 했었죠. 가끔 생각나 밤을 설치기도 해. 그럴 땐 고이 잠든 그대의 발끝에 내 어딘가가 닿은 채로 잠들어. 근데 그대만 눈을 뜨면은 그리고 나를 부르면 그 순간이 태어나 제일 행복한 날. 난 늘 시간이 부족해서 그대를 보채기만 해. 미안. 내 이름을 그대가 불러줄 때 비로소 내게 세상이란 울타리가 생겨. 나 언젠가 자꾸 귀엽지 않은 날이 와도 그대를 지켜줄게. 떠돌이 강아지 토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쁜 사람이 토리를 데리고 갔는데 그 나쁜 사람은 토리를 때리고 굶겼습니다. 함께 살던 강아지는 너무 많이 맞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토리는 큰 상처를 받았죠. 토리가 학대받은 사실을 안 사람들이 토리를 구조해 주었고 함께했던 친구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떠나게 됩니다. 토리는 자신만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속상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 후보가 와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토리를 퍼스트 도그로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토리의 이름은 문토리가 되었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언론이나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듣기만 해도 가슴 뭉클해지는 토리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황여진, 글 홍민정, 출판 단비어린이. 청와대로 간 토리라는 그림책입니다. 안녕? 내 이름은 토리야. 밤톨처럼 생겼다고 밤토리라고 지었는데 지금은 그냥 토리라고 불러. 아니, 도토리가 아니고 토리라고 토리. 요즘 나는 하루하루가 정말 신나. 얼마 전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 자상하고 상냥한 아빠, 친절하고 유쾌한 엄마, 나처럼 장난을 좋아하는 마루 형과 새침한 찡찡이 누나까지. 한꺼번에 5 식구가 되었지 뭐야.
나는 원래 떠돌이 개였어. 길에서 잠을 깨고 길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길에 누워 잠을 잤지. 그때는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이 무서웠어. 휙휙 지나가는 사람들, 쌩쌩 달려가는 자동차, 푸드득 날아가는 비둘기, 느릿느릿 다가오는 고양이까지. 왜냐하면 난 아주 작은 강아지였거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집에 사는 개를 봤어. 나보다 조그만 강아지였는데 무척 용감해 보이지 뭐야. 나도 집에 살면 녀석처럼 용감해질까? 그날부터 나는 날마다 집에 사는 꿈을 꾸었어. 하지만 집에서 사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 사람들은 떠돌이 개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소리가 어딜 들어와 어딜. 아유, 저렇게 못난 개가 다 있네. 이런 말을 들을수록 나는 점점 겁쟁이가 되어갔어. 비가 내리는 캄캄한 밤이었어. 잠잘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부릉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내 앞을 막았어. 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칠 생각도 못했어.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이렇게 말했어. 자, 우리 집으로 가자. 착하지? 집이라고요? 정말 집에 가는 거예요? 쉿, 조용. 짖으면 안 돼요. 난 차갑고 좁은 곳에 갇혀버렸어. 갑갑하고 무서웠지만 상관없었어. 나도 이제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 집은 내가 꿈꾸던 집이 아니었어.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웠어. 낮엔 벌레가 달려들고 밤엔 들쥐가 덤벼들었지. 떠돌이 개로 살 때보다 조금도 나아진 게 없었어.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어. 난 짧은 줄에 묶여 있었거든. 나 좀 풀어줘요. 난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조용히 좀 하자. 조용히 좀. 아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나를 데려온 사람은 정말 무서웠어. 화가 나면 밥그릇을 발로 차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나를 발로 찼어. 내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가 생겼어. 너무 아팠지만 꾹 참았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는 것뿐이었거든. 함께 있던 내 친구는 너무 많이 맞아서 끙끙 앓다가 죽고 말았어. 가지마, 죽지마 친구야. 그 집은 정말 끔찍한 곳이었어. 토리는 다행히 구조되어 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보호소에는 매일 새로운 친구들이 오는데 멀쩡한 강아지가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짧은 줄에 묶여있던 나인, 길에서 떠돌던 파란, 피부병에 공사장에서 헤매던 쪼꼬, 개고깃집에서 태어나 죽을 순서를 기다리던 순돌, 모두들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되는 동물들을 보면서 토리도 꿈을 꿉니다. 검고 못생긴 토리를 아무도 입양해 주지 않지만
토리는 꿈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토리에게도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파란 지붕이라 청와대라 불리는 곳에서 퍼스트 독으로 입양된 토리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꿈을 가져봅니다. 토리와 같은 친구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는 꿈 말입니다. 유기동물 문제는 버려지는 개나 고양이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가해자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그들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희생의 대상은 그저 말 못하는 작은 동물일 뿐이라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생명조차 너무 쉽게 돈으로 사고 파는 세상에서 물건 취급을 받으며 죽임당하고 또 버림받는 동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학대, 유기, 또 동물들이 겪어야 하는 불필요한 고통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또 날로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어서 또 두려워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때 유기견과 또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은 어린 독자들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독자들에게 또 생명과 생명의 관계 그리고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청와대로 간 토리 그림책을 보실 땐 작가의 말을 어린 자녀들에게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홍민정 작가님의 말 중 일부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유기견을 입양한 사실이 반짝 뉴스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토리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잠깐의 호기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랐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죠. 대통령이 토리를 입양한 뒤 유기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가 버려지고 거리를 떠돌아요. 나쁜 주인을 만나 죽을 때까지 산책 한번 못하고 묶여 사는가 하면 어둡고 좁은 곳에 갇혀 살다가 식당에 팔려가기도 해요. 어른이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하지만 대통령처럼 할 수는 있어요. 대통령이 유기견 토리의 가족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유기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반려견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녀석이, 이렇게 착하고 영리한 녀석이 지금 이 세상에 없을 뻔했구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나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토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고한 이웃분들, 토리를 구조하고 보살펴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봉사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이 책을 읽고 유기견 입양을 결정하신 분이 있다면 미리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글 구오징, 출판 시공주니어, 폭풍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여기 공원을 떠도는 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공원을 찾은 한 여자가 벤치 아래 웅크린 떠돌이 개를 발견하죠. 그날 이후 여자는 매일 공원을 찾아 떠돌이 개에게 관심을 표현합니다.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미로 테니스 공을 건네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떠돌이 개는 여자가 용기를 내 한 걸음 다가설 때마다 주저하며 한 걸음씩 멀어집니다. 그럼에도 여자는 매일 공원을 찾아 떠돌이 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정서적 유대감이 조금씩 자라나죠. 하루는 나무 뒤에 숨어있던 떠돌이 개가 먼저 뛰쳐나와 사실 나도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하는 눈빛으로 여자를 반깁니다. 바로 그날 한바탕 즐거운 공놀이를 마치고 난 둘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는데요. 이렇게 길 위에서 시작된 떠돌이 개와 여자의 우연한 만남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친절, 끈기와 인내심, 공감을 바탕으로 조금씩 반려의 관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오랜 시간 여자와 거리를 유지하던 떠돌이 개는 어느 날 굳게 닫은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하고는 집으로 향하는 여자를 뒤따라 나섭니다. 잠시 후 떠돌이 개가 집 앞에 도착해 여자의 집 창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떠돌이 개는 아랑곳 않고 나 여기 있어요 이야기하듯 여자네 집 창문만 바라봅니다. 같은 시각 창밖을 내다보던 여자는 떠돌이 개가 걱정되어 비바람을 뚫고 공원으로 달려가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 있던 떠돌이 개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는 엇갈리지요. 망연자실해 집으로 돌아온 여자는 집 앞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떠돌이 개와 마주합니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성큼 다가가고 전에 없던 따스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멀찍이 떨어져 서로를 바라보던 두 존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 마주보며 같은 꿈을 꾸게 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독자들의 마음에 묵직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또한 폭풍이는 떠도는 삶을 살던 개가 영원한 집을 찾는 여정을 통해 머물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일인지를 상징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동물에게 마음을 내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동물도 인간에게 마음을 여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담은 작품으로 반려동물 이슈와 또 유기동물 이슈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 속 폭풍이처럼 반려동물은 그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반려동물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반려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유기견을 입양하는 일로 당장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그 유기견의 세상은 바뀔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글이 없는 그림책으로 다채로운 프레임 분할을 통해 서사의 강약을 조절하고 극적인 장면을 효과적으로 강조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부드러운 연필선, 또 수채 물감 등 재료가 가진 특성을 10분 활용해 작품 전반에 또 따스함이 배어 있는데요. 이러한 따스함은 또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와 어우러져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림만 보고 있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특히 이 작품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와 두 주인공의 감정선에 따른 빛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 떠돌이개 폭풍이가 떠도는 삶이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관계 맺기를 통해 새로운 반려자를 찾았듯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희망은 빛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팅커벨 프로젝트의 홈이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따뜻했죠 그대 손길 가슴 뛰던 순간을 기억해요 그땐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젠 나를 떠나고 없네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어둠에 비가 섞여 내려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죠 언젠가 돌아올 테니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추억 언제나 둘이서 함께 하자던 약속 혹시 내게 오는 길을 잃었어도 변함없이 기다릴 거예요 우리 같이 울고 웃었던 많은 날들 그대 품에 안겨 잠들던 많은 밤을 잊지 않을게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그댄 나의 집이죠 끝없는 기다림이 지나고 눈물도 더 흐르지 않을 때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줘 두 팔 벌려 날 안아줘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추억 언제나 둘이서 함께 하자던 약속 혹시 내게 오는 길을 잃었어도 변함없이 기다릴 거예요 우리 같이 울고 웃었던 많은 날들 그대 품에 안겨 잠들던 많은 밤을 잊지 않을게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그댄 나의 집이죠 푸르른 저 하늘에 햇살이 환하게 내리는 그날 다시 웃으며 만날 거라고 나는 믿을게요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추억
언제나 둘이서 함께 하자던 약속. 혹시 내게 오는 길을 잃었어도 변함없이 기다릴 거예요. 우리 같이 울고 웃었던 많은 날들, 그대 품에 안겨 잠들던 많은 밤을 잊지 않을게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그댄 나의 집이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레리데이, 글 제프 뉴먼, 출판사 보물창고, 찾습니다 라는 그림책입니다. 책 겉표지. 한 소녀가 비에 젖은 채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집안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강아지 한 마리가 비를 맞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인지 버림을 받은 것인지 모를 강아지. 소녀는 창가에서 이 강아지를 발견하고 빗속으로 뛰어들어가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옵니다. 소녀의 방 벽에는 도담이라는 강아지 포스터가 걸려 있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찾습니다 라는 글이 쓰여 있었지요. 소녀의 강아지 도담이가 실종된 것입니다. 도담이의 생각에 소녀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소녀는 비에 젖은 강아지에게 도담이라고 쓰여있는 밥그릇에 먹이도 주고 함께 놀아줍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도담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노니 그 장난감을 빼앗아 버리죠. 침대 위로 올라오는 강아지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도담이 생각이 났기 때문인데요. 강아지는 또 다시 침대 위로 올라옵니다. 도담이도 올라온 적 없는 침대 위를 어느새 차지하고 누운 강아지. 둘의 거리는 단숨에 좁혀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함께라서 더 즐겁고 또 신나는 하루. 강아지와 오래도록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에 소녀는 펫스토어에 가 사료를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종이 한 장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강아지를 찾는다는 포스터. 소녀가 품에 안고 있는 강아지의 이름은 초롱이었습니다. 갈등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지나고 소녀는 초롱이가 살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한 소년이 소녀의 강아지를 행복한 얼굴로 안아줍니다. 소녀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세상 쓸쓸한 얼굴과 모습으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허탈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 소녀는 마침 유기견 쉼터 앞을 지나게 되고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또 한 마리의 개와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이야기가 곧 시작될 것을 암시하며 그림책은 마무리됩니다. 네,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그림책 또한 글이 없는 그림책인데요. 그래서 더 그림에 집중할 수 있고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다른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전에서 소개한 폭풍이도 글이 없는 그림책이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그림책을 찾다 보니까 왜 이렇게 유기견에 관한 이야기에 글이 없는 그림책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버려진 아이들의 마음을 다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림만으로 그 전해지는 그 감동이 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조금 전에 알려드린 이 그림책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유기견들이 모두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잠깐의 방심으로 실종된 반려동물들도 많죠. 초록이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옥천에서도 길을 걷다가 보면은 그런 포스터가 종종 걸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곳들에서 보면은 이 반려동물이 아마 주인 손을 탄 것 같은데 뭐 주인이 혹시 있냐라는 글도 올라오고 또 없어진 또 반려동물을 찾는 그런 글들도 올라오곤 하죠. 네, 모두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또 계획 중이실까요? 이런 분들 중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책들도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또 반려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런 그림책들을 읽으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사랑과 가족으로 지낸 동물들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텔레비전이나 SNS에서 주목받는 동물이 있으면 유행처럼 너도 나도 입양했다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며 다시 버리는 일이 파양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이 네. 또 흔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섬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파양을 하고 돌아와서 강아지나 고양이 또 반려동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항구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여기저기 또 비춰지기도 하죠. 그렇게 또 휴가철이나 또 명절이면은 이런 유기되는 또 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하루에도 수많은 동물이 들어오는 보호소에서는 대부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안락사로 개체 조절을 합니다. 춥고 배고픈 어떤 바깥 세계보다 나은 선택일까요? 이게 하지만 보호소가 또 이 동물들의 안락한 집이 되기는 좀 어렵죠. 네. 최근 그 뉴스들을 보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인식이나 제도, 법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 또한 생명이라는 점, 나의 편의와 사정을 앞세워 그들의 운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인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기동물이 보호소에서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이 하는 말,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버리지 말고 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그런 문구인데요. 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를
이제 이거는 고양이 다음 주에 고양이 얘기할 때 유기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네. 소개해드릴 또 고양이가 있는데 여기 금거북이길에서 네. 지금 길고양이들이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우리 청년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죠. 아, 알고 계시군요. 그럼요. 이렇게 옥천신문이나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네. 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고양이들이 많이 피했었는데 이제 그냥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할 거긴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겨울에 여기 길목에서 이제 아기 고양이가 있었어요. 길가에. 네. 그래서 다른 분이 발견을 해서 잠시 여기 둔벙에서 맡기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영상들을 좀 촬영을 했었어요. 이제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예쁘게 대해주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고양이는 네네.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됐는가 라는 건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TV에서 이제 이효리 네. 그 제주도에 가서 살면서 많은 유기견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입양해서 혹시 보셨나요? 얼핏 봤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유기견들을 입양해서 정말 그건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유기견 입양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선생님 혹시 유기동물을 혹시 입양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네. 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많이 들은 거죠. 저 강아지 사주세요. 고양이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입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제가 정말 그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아까도 말했듯이 거북이. 네, 거북이를. 네, 제가 엄청난 사랑을 주지 않아도 20년을 네. 사는 아, 우리 곁에서 그 거북이를 나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 거북이는 어떤 마음일까도 또 궁금해지네요. 어떤. 네. 아무래도 저도 어릴 때 이제 네. 시골 마당에서 강아지나 이렇게 고양이 다 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집 안에서 키우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고양이도 키우셨나요? 네, 마당에서. 그럼 서로 싸우지 않았나요? 전혀요. 안 싸웠나요? 네, 서로 오래 보고 자라니까 그냥 네. 잘 지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헤어지는 것도 좀 슬프잖아요. 이제 네. 보통 시골에서 하면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는데 집 안에서 키우는 거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든 강아지든 뭐랄까 교감이라고 해야 되죠. 막 와서 안기고 애교도 네. 많고 네. 따뜻하고 이런데 거북이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가까이 가잖아요. 네. 그럼 막 발버둥을 쳐요. 밥 달라고. 그래요? 네. 또 그거 보면 귀엽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밥 친구로 친해지게 되죠. 네, 밥 주는 사람 제일 좋아하죠. 네. 그리고 저는 뭐 유기동물은 아니더라도 저도 집에서 근데 이게 시골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이제 집집마다 이제 키우잖아요. 네네. 어떤 낯선 사람이 오면 짖거나. 네네. 그래서 근데 뭐 강아지 고양이 사달라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할머니께서 좀 싫어하셔가지고 그 네. 반려동물을 절간해 드린다고 네. 그러셔가지고 저 정말 어렸을 때 좀 그 흰 강아지를 큰 강아지를 키우다가 사실 시골에서는 그냥 아버지께서 술 한잔 드시고 오시면은 옆에 한번 가지고 오시면은 그게 그냥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동네 네. 그냥 강아지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마리가 있고요. 맞아. 저희 집에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시골은. 네, 그렇죠.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붙들려 오진 않았겠지만 네네.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게 좀 흔하게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고양이는 근데 집이 그 산 어떻게 보면 산과 가까이 있는데 거기도 길고양이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길고양이에 대한 얘기들은 네, 다음 주에 또 네.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104.9MHz 또는 모바일 앱 옥천 FM 그리고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시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김성철의 유기견입니다. 그대가 떠나가네요. 머물다 떠난 건 흔적뿐인지 나 그대를 보고 싶다 외쳐봐도 메아리만 남네요. 함께 있어온 소중한 시간이 새하얗게 아련히 남는데 그댈 향한 내 마음마저도 추억을 떠올리겠죠. 그때만 생각하네요. 따스히 웃으며 새기는 그리움 발자국만 쓸쓸히 남는데 지난 추억을 어느새 되돌려 그 하나만으로 나는 소중해요. 그냥 내 곁에만 머물러줘요. 더는 바랄 것이 없네요. 아련히 남아있네요. 곧 온단 말하고 떠나간 그대 나 여기서 그대를 기다려봐도 돌아오지 않네요. 그래도 기다려